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불판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청와대를 향하는 오늘의 대선 드라이버는 야당 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분입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도 약간 어색한 네, 있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 펼치기 앞서서 운전자 정보를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고 빠르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때 노벨 물리학상을 꿈꾸던 물리학도였던 하태경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상을 확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2011년 새누리당 이름표를 달고 정계에 입문했고요. 국정농단 이후 바른정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이준석과 찐친이 된 하태경 의원, 85년생 이준석계를 자처하더니 이준석 당대표 당선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 바로 잡을 게 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소위 이제 종북 네. 이제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종북하다가 지금 종청 종청이 뭐예요? 청년들을 청년들을 따라가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대선 네.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준석 돌풍이 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숟가락을 얹은 건지 아니 원래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충동 선언 아니냐. 네. 그런 의심들 많이 이런 하더라고요. 질문이신데 네네. 제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정치도 한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네.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했었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전 사실 국회의원 할 때부터 야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혹은 여당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반대할 때도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다 찬성할 때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 당 내에서. 네. 욕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전향을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리더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야당을 깎아내려야 여당이 살고 여당을 깎아내려야 아니 나 같은 국민인데 국민 잘 되게 하려는 건데 서로 동의하는 것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양당제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초당적인 기본적인 두께가 있어요. 예. 그 위에서 싸우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밑받침이 굉장히 얇아서 국론 분열도 심하고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심하다. 이걸 한번 깨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근데 뭐 보수 정당의 대통령도 많은데 왜 하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신 겁니까? 이건 이제 정무적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지지층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섭섭한 게 비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쪽에서. 제가 저 말 했는데도.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관심을 안 두시는 건지 이제 그만큼 성숙하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제일 문제를 삼은 거는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다 역사를 생각해요. 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지 이승만 박정희는 아직까지도 보수의 대통령이고 김대중 노무현 아직까지도 진보의 대통령이냐고요. 이런 이분법으로 계속 세상을 본다. 이런 당파적인 정말 상대방 깎아내리기 이게 20세기 정치다. 낡은 정치라는 거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멋있네요. 설득이 되고 있어요? 네, 자꾸 발언이 멋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가슴을 약간 울렸던 게 그 야당으로서 여당이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해줘야 잘못한 건 비판할 때 그게 더 아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도 이 사람 잘라 저 사람 잘라 다 자르라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이 힘이 있었던 것은 딱 보다가 네네네. 데스노트 그렇죠. 딱 여러 사람 중에 이러면 국민들이 귀 기울여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잘할 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자. 그래야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더 돋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OX 팻말 있지 않습니까? 예. 하태경답게
세모는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모 직진입니다, 들면 직진. 저는 바로 낙선 운동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나 하태경이 키웠다. OX 하나, 둘, X죠. 셋, X요? X. 왜 그렇죠? 이준석과 지금의 2030 청년들이 하태경을 키웠죠. 하태경을 이끌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더 꼰대다 보니까 그들의 처지나 관심이나 이해하는 게 좀 부족했죠. 네. 그걸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많이 일깨워줬고 거기서 내가 더 용기를 얻고 단 저의 장점이라면 꼰대지만 항상 내가 활성화되어 있다.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 그리고 빨리 소화 흡수하는 이런 능력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그런 대변자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바람을 일으키려고. 거의 유일한 동지였죠. 유일한 동지. 허벌판에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내 손 잡아준 사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돌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으로 96년생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도 그 비슷한 나이에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발탁됐잖아요. 네. 그때는 욕도 많이 듣고 질투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분 나도 잘 몰라요. 예. 업적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업적 능력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탁했기 때문에 비판을 듣는 건 당연하고 서운해하면 안 되고 문제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자리는 청년들 이 정권이 잘 대변하라고. 사실 이 정권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청년 착취 정책이에요. 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청년의 미래를 예를 들어 청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장 올해 공기업 청년 티어 더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불공정 취업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국공 반대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정권이 계속 청년들의 기회를 닫고 미래를 없애고 해왔는데 청년 비서관 들어서면 얼마나 청년들의 꿈을 열어줄지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정부가 될지 결과가 좋으면 박수를 받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전 청장이 가장 지금 야권 유력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 6.15 하위권입니다. 예. 야권 중에서죠? 야권 중에서. 네. 예, 야권 중에서. 근데 인터뷰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 하태경 양강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의 자신감의 근거가 그건 시대에 뭡니까? 대한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야당 후보 중에 국가의 미래가 지지하는 후보는 나 혼자다. 라는 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국가의 과거가 과거형 후보다. 하지만 오직 미래형 후보다. 나만. 저만.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출마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대변하는 가치, 공정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디폴트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워낙 그거마저도 안 하니까 그 전 정부보다도 더 안 하니까 공정이라는 가치가 저는 지금 과대대표된 거다. 근데 공정 하나만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는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요. 공정에는. 네. 그 절차적인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컨텐츠를 저는 2030과 단연간 아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컨텐츠를 익혔다. 네. 그리고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고 근데 다른 후보들은 2030과 정말 찐친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2030이 무슨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강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과 2파전 돼서 결국은 이제 하태경이 본선에 진출한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이신 것 그런 같은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시점으로만 보면은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본선 무대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뭐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인격적 하자가 있다. 야, 이거는 너무 원색적 비난 아닌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죠? 이제 비판의 여지가 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챙기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챙겨라. 아, 이건 너무 원칙적인데요. 미국 보세요. 기본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민주주의 선진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망가졌습니다. 아, 트럼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 부정선거 한다고 괴담을 퍼뜨리고 네네네네. 과거 이재명 지사가 괴담 퍼뜨린 거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뭐 폭침 북한 소행 의심하고 세월호 뭐 국정원 배가 무슨 관련 있지 않냐 이런 괴담 퍼뜨린 것도 많고 괴담 전도사였어요 과거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트럼프처럼 보복 정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시장인가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감사를 들어가지 않나. 그기다 또 고발까지 하지 않나. 또 어떤 뭐 조세 무슨 연구원이 그 지역화폐 효과가 별로다라고 하니까 네. 얼빠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지도자 유형이 트럼프 혹은 두테르테. 아, 그렇게까지 갑니까? 그렇죠. 거의 활극이잖아요. 두테르테 리더십이 활극 파퓰리즘인데 딱 개도국 리더로는 적합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리더로는 부적합하다. 아, 너무 이게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네. 끝으로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태경 의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국민께 호소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되시면 저 밀어주십시오. 취업 안 되는 자식들 미래를 활짝 펴게 하고 온 집안의 웃음꽃이 사라진 이유는 네. 내 아들 내 딸의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 언제 시집가냐? 너 언제 장가가냐? 너 언제 취직하냐?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추석 때 설날 때 안 내려갑니다. 못 내려갑니다. 네. 자식 걱정되시면 우리 자식 문제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저 하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찌됐든 메시지가 시원시원해서 방송하는 데는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Stay